사실은 강의 세션과 관련된 사전 질문은 뭐 추가적인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에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지금 온라인에서 학습 고대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사회자님, 우리 저 온라인상에서 들어온 질문이 있나요?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순차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정태정 당담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알리오 공시가 올해 2월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반영하겠다고 한 내용이 지금 반영된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장윤정 부연구위원 되십니다. 네. 이 알리오 공시의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서 2월에 발표한 내용이 반영된 건지 아닌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2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올해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4번에 걸쳐서 항목들이 공시가 되게 되어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올해 2월에 새롭게 그 공시 항목에 추가된 항목들 중에서는 아직 공시가 기관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이 많이 없습니다. 전 기관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은 없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ESG 운영위원회 현황이 올해 이제 4월에 처음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그 자율 공시입니다. 공시하고 싶은 기관은 하면 되고 안 하고 싶은 기관은 안 해도 돼서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 내용이라는 항목이 또 올해 추가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그 비상임이사 활동 내용을 공시할 내용 요건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발생했을 때 공시하면 되는 거라서, 네, 전체적으로 네, 공시가 새롭게 되고 있는 이제 항목은 아직까지는 없다. 다만 이제 7월 말에 장애인 고용 현황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액수, 중소기업 구매 액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말씀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평가를 할 때 ESG 지표가 반영될지 견해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이 질문의 답은 여기서 아마 오늘 발제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금 평가한다라는 그 개념을 쓰셨나요? 네, 내용이? 중앙정부가 지자체 평가를 할 때.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제도는 주로 이제 행정안전부가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여러 시책들을 평가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우리 강의 세션과 관련된 사전 질문에서 ES 행정 추진 시 지자체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뭐 이런 질문과 이제 같은 맥락의 이제 질문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부 정책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ESG 경우와 관련된 뭐 활동을 부여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그 중앙정부 정책이 민간 부분의 ES 경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도 그런 역할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도 보면 정책적 차원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우리 유 변호사님께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중앙정부도 보면은 민간 부문의 ES 경영과 관련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무슨 지방자치단체형 뭐 ESG 행정 내지는 경영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도 중앙정부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로 그 지역 소재의 민간 기업이라든가 민간 영역에 ESG 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그 해당 지역의 민간 부분을 대상으로 한 ESG 경영 지원 활동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마 행안부 차원에서 또는 행안부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ESG 경영 내지는 행정에 관련된 걸 평가한다고 한다면은 민간 부분에 관한 지원 활동을 지역 특성에 맞게끔 얼만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에 온실가스 스콥3를 24년까지 자율 공시하고 측정 방법 등도 자체 산정해서 방법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콥3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대응하면 될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보영 답변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요거는 제가 좀, 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방법을, 공시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정부 입장에서 공공기관들에게 이 방법대로 스콥3를 산출해서 공시하세요라고 할 만한 그 방법론에 대한 합의나 정립된 게 없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 여부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방법론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스콥3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네, 그분들께 조금 이후에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업종의 특성상 스콥3가 중요한 업종이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업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업 같은 경우에, 그 업장에서 발생되는 밸류체인 상에서 업장에서 발생되는 스콥 1, 2보다는 간접 배출량은 스콥 3가 훨씬 더 크고, 이제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것들이 알려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각 기관에서 각 기관의 업종이 이거에 스콥 3의 중요성이 있는 업종인지 아닌지부터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 기관에서 그 고민을 하거나 그 기관장이라고 한다면, 네, 제가 이쪽 환경이나 그 배출량 산정 쪽에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기 때문에 저는 한번 뭐 해줄 수 있는 내부적인 역량으로 해결하시기에는 스콥 3 추정이 분명히 쉬운 과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글쎄요, 네, 한번 뭐 약간의 외부의 도움을, 네, 자문을 의뢰해 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시작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 공시와 그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분들께서도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스콥3에 대한 뭐 정의와 측정 방법은 2년 전에 발표된 KES 가이드라인 버전 1.0에 보면은 사실은 개략적인 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산업의 특성, 내지는 업종 특성에 따라서 스콥3를 이제 산정하는 것에 대한 쟁점적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걸 지금 자율 공시 항목으로 포함시키면서도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스콥3 이 산정 과정이 굉장히 쟁점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걸 천천히 시간 여유를 좀 갖고 해결해 나가도록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우리 포럼에서 뭐 해결하는 건 쉽지가 않을 거고,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은 자율 공시 항목입니다만은 이제 곧 의무 공시 항목으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윤리경영학회에서 스콥3 산정과 관련된 것만 좀 전문으로 나중에 포럼 주제로 삼아서 우리 공공기관들의 좀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우리 회장님 약속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오늘 답변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기술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이, 혹시 뭐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서 추가적인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 문제는 우리가 어설프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네. 진짜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공공기관이 아마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윤리경영학회에서 이 ES 전문가 포럼을 이 상설 추진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사실은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주제는 다음 ES 전문가 포럼 주제로 아마 이미 도출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포럼 주제까지 이제
정해졌는데요. 그럼 네 번째 질문이 도착을 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에 대한 경영진, 이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낼 방법을 좀 논의하고 싶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이거 우리 회장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과 맥이 같은 이야기 같은데 우리 회장님께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사실 조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최고 경영진이고, 그분들의 영향을 어떻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그 자발적인 ESG에 대한 어떤 회심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심을 갖다가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정부 기관 같은 데에서도 이런 이제 지금 이제 사실 경영 평가에서는 최고 그 경영진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기관을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CEO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어떤 그 ESG 경영의 그 중요성.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포럼 같은 경우도 저희는 사실은 ESG를 담당하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구성을 했었는데, 그런 이제 정부 기관에서 그런 CEO를 위한 포럼을 이제 아니면 윤리경영학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CEO를 위한 그런 포럼을 해서 정말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특히 탑에서의 그런 커미트먼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어떤 자리가 있다면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질문 자체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최 변호사님께 한번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내재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내재화된 ESG 경영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먹히고 있는 대표적인 그러면 다국적 기업 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자, 스타벅스는 어떻게 이걸 이 전사적인 보면은 경영 전략으로 내재화를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이 탑티어 이 경영자들이 어떻게 사실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들려주시면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완벽한 답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일단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드리면, 글로벌 기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과 임직원의 동참,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많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과 목표와 그 ESG와 컴플라이언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임직원들한테 알리려고 하고, 또 임직원들 개인에게는 어떠한 베네핏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련해서 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가 그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회사 내에서. 그게 뭐냐면, 저희 그 ESG 추진 부서,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저희 그 전문성, 역량을 강화를 하는 것이고, 로컬라이제이션은 현업 부서가 그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실제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부서별 담당자를 선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ESG 추진 부서만, 한 특정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선정을 하고요. 실제로 활동을 정말 잘하셨다라고 한다면 우수한 담당자에게 포상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좀 유도를 했었고, 또 하나는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각 부서별로 ESG 활동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다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엑셀 파일이나 파일로만 전달을 하면 사실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장이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각 부서의 리스크에는 뭐가 있는지 그것들을 공유를 하고, 통제수단은 우리는 이런 거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유를 하는 그런 설명회를 가졌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저희보다 더 잘 만든 그런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부분을 보고 어느 정도의 우리의 그 로컬라이제이션 노력이 됐구나, 이런 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회사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사전 질문에
전사적으로 ES 경영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최 변호사님 지금 답변 과정에서 그분에 관한 아마 답변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혹시 아니 우리 지금 최고 경영자들이 좀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글로벌로 자금 조달이라든지 예. 공급망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글로벌로 탑 티어의 업체에 납품을 한다든지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회사들도 다 탑 티어 업체들이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더욱 뭐 중요하다라는 그런 강조가 없어도 예. 이미 글로벌 환경에서는 오히려 공공기관이 그거에 조금 더 맞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면 네, 네. 그 민관이 어떤 공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 같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질문하신 분의 고민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방금 우리 유 변호사님은 이제 민간 기업은 이제 글로벌 경쟁 환경 하에서 글로벌 어떻게 보면은 규제 환경을 이제 사실은 대응해야 되는 것 때문에 누가 굳이 뭐 하지 마라 그래도 기업 경쟁력 확보나 아니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그 부분을 사실은 최고 경영자가 관심을 갖고 전사적으로 전파하는 이런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겠지만은 공공기관은 이제 그런 환경이 약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진짜 ES 경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도 이제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아마 우리 CEO가 뭐 좀 그런 데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현재 경평 지표에 보면 전략 기획 및 경영신 지표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매년 이제 중장기 경영 전략을 롤링하는 과정에서 전사 경영 목표를 설정할 때 ESG 관점을 거의 접목하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마 실무부서 고민은 이 기관장이나 최고 경영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도록 이제 지금 어떻게 유도할 거냐라는 뭐 이런 지금 아마 차원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고민인데 중장기 경영 전략을 롤링하는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나 어떻게 보면 중간 관리자들에게 반드시 그걸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기관의 전사 경영 목표를 반드시 ESG 관점을 반영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의 ESG 관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 기관장께서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관이 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런 것들을 좀 숙제를 내주고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뭔가 이 기관장이 해야 될 중요한 게 바로 사실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사실은 통찰력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그 중장기 경영 전략 롤링하는 과정에서 이 전략 기획 및 경영신 지표가 가중치가 무려 5점이나 되는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에 대한 성과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실무자가 숙제를 내줘라. 네. 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해당 주제에 대해서 경영진들이 얼마만큼 인게이지먼트를 했는지 관심을 가졌는지 입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뭐 한 달에 어떤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기획팀이나 컴플라이언스나 ESG 관련된 부서에서 기관장의 메시지를 대신 써주고요. 그거를 이제 기관장 명의로 배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상 업무로만 여기지 그 경영진의 메시지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처럼 서구 기업처럼 접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영진의 의식이 중요하다 이런 걸 입증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매년 그 실무자 입장에서 숙제일 텐데요. 경영진의 ESG 메시지를 배포를 하고 그게 이제 현업부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식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저희도 포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바텀업 방식이 좋잖아요. 근데 한국은 역시 탑다운 방식이어서, 그래서 공공기관의 경영진들이 주무관청별로 뭐 ESG 좋잖아 해서 아침 드시면서 이슈들을 많이 들으시면 아, 우리 상급기관이 이런 거 관심을 많이 갖는구나. 그래서 공부 모임을 좀 상급기관이 많이 제공하면 경영진들이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봐도 괜찮을까요? 질문이 몇 개나 남았나요? 아,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네, 도시공사에 맞는 ESG 구축 테마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지금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워딩. 네. 도시공사에 맞는 ESG 구축 테마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도시공사요? 네. 그러면 지방공기업에서 아마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 적합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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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 이제 약간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 LH 공사 사태 이슈가 터지고 나서 전통적인 그 ESG 경영하고 그 공공기관의 반부패 경영이 굉장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LH 공사가 터지고 나서 토지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이 되는 등 전통적인 감사하고 다른 기능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돼서는 추후적으로 좀 이렇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토지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감사실하고 그리고 ESG 추진실하고 다른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해야 될 것인지 논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다만 굉장히 LH 공사 이후에 그 토지와 관련된 공공기관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토지공사들, 도시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오늘 논의는 전체 공공기관 입장에서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 재밌는 테마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